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이틀간 The Pre-Adamic Man, 아담 이전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올렸었던 영상에서 그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네, 이 구절이 이제 아담과 이브 창조 이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pre-Adamic man, 그 아담이 탄생하기 이전에 또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 이전의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densation of the earth from its nebulous fire mist state required many millions of years. In those ages, there was no time with which to measure the infinite processes. Time is man-made. At last, the body of our planet was formed with the surface of the earth in a molten state and vapors surrounding the whole planet. The earth was not habitable by any creatures that man has recollection of, although it is taught in old records that fantastic beings drifted about in the flames. 네, 일단 첫 네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게 초기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물질 세상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여기서는 many millions of years니까 수백만, 수천만 또는 이제 뭐 수억, 수십억 년이 될 수 있겠죠.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명확한 형체가 없이 어떤 불덩어리 용암에 가까웠던 지구가, 그러니까 초기 지구라는 이제 물리적 행성이 형성됐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뜨거운 불덩어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식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체 형태가 됐다. 서서히 단단해졌고, 그리고 그 초기에는 그 증기, 일종의 여기서 증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vapor surrounding the whole planet.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처음에 형성되던, 그리고 이제 뭐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계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그 당시에는 시간의 개념도 없었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구상의 생명체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행성들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에 걸리는 시간이 1년. 뭐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24시간.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절에는 아직 그 행성들, 이런 궤도, 뭐 지구,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인간의 그 태양계를 기준으로, 태양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 환경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생명체도 지구상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지금 아직 뭐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이제 갓 식은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 생명체가 출현하기 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Although it is taught in old records that fantastic beings drifted about in the flames.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그 고대에 기록된 그런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그 당시에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이, 생명체가 있었다. 그 불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생명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파라셀수스가 이제 4대 원소에 해당되는 그 엘레멘탈이라는 개념, 이런 거를 이제 정립시킨 것이 있는데, 이제 순수하게 하나의 원소만으로 구성된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의 생명체, 이게 살라만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불을 내뿜는 어떤 뭐 용 비슷한 그런 이제 불로만 만들어진 그런 생명체인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 속에서도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초기,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The physical globe floated in a sea of superphysical humidity, turned by the Greeks ether. 자, 여기서 그 초기에 지구 전체를 어떤 그 습기가 이제 그 둘러싸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보통 습기 하면 그건 이제 결국 물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기체 형태로 된 것을 이제 습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물 습기가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원소다. 자,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서의 바다에 지구가 이서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서, 그러니까 에테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휴미디티, 그냥 일반적인 습기가 아니라 super physical humidity.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 세상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좀 약간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습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서 계속 다루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물질, 순수한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4대 원소잖아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제 서로 결합을 하고 어떤 그 배열, 어떤 패턴에 맞춰서 어떤 그 적절한 그 조합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그 생명을 부여하는 그 제5 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4대 원소는 순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말하자면 영혼,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5 원소가 바로 이 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지구가 그 우주 전체에 이제 퍼져 있는 그 에테르의 바다 속에 잠겨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그 순수한 이제 물질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제 곧 그 지구에다가 그 생명체, 진짜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포자 같은 것들이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포자, 그 제5 원소가 뭐냐면 이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질과 이서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실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생명체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 아다믹 맨, 아담 이전의 인간도 사실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종의 에테르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원형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개념, 원형,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순수한 영혼체, 에테르체로서의 인간이 이제 프리 아다믹, 여기서 말하는 프리 아다믹 맨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그 4대 물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육신을 가진 실제 피와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아담과 이브인 것이죠. This gives us the origin of the primitive belief that the continents of the earth floated in a great sea. 자, 이제 고대인들이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지구상에 이제 수많은 대륙들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제 떠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탈레스가 아마 이런 그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Great Sea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태평양, 뭐 대서양 그런 바다가 아니라 에스테르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건 진짜 무식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진짜 관점에서 그 에테르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테르의 바다에 지구가 떠 있는 거 맞죠? 예, 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is ether was not physical humid vapors arising from the Earth's surface, but the vital ethereal element in which were evolving the forms that were later to descend upon the Earth as species and races of living things. 자, 여기서 이서에 대한 것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물리적인 증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생긴 그런 증기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원소다. 4대 원소와는 또 구분되는 또 다른 원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5 원소, 연금술에서는 제5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4대 원소만 가지고 안 돼요. 이 4대 원소를 서로 이제 결합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부여하는, 말하자면 제5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결합,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5 원소라는 그런 요인이 4대 원소 물질, 그 순수한 물질 덩어리에 들어가서 진정한 생명체가 되는 것,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이서에서 생명체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에테르의 바다에서 그 생명체의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적 형상이 아니라 일종의 그 형상에 대한 개념, 설계도, 원형,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서라는 것을 이제 뭐 그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영적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그 창조의 과정이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영적인 측면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이서에서 생명체의 원형이 일단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형상이, 이 이세릭 형상이 실제 물질과 결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 식물, 인간, 뭐 이런 수많은 종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련 단어 중에서 ethereal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한데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가볍고 여린. 자,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진동수가 매우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동수가 낮은 그 실제 물질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볍고 여린. 거의 뭐 영혼과 비슷한 그런 상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에 보면은 천상의, 그렇죠?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 하늘의 것이다. 뭐 초현실적이다. 뭐 초물리적이다. 뭐 그런 얘기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에테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ethereal. 예. 네, 뭐 ethere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테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여기다 a를 붙여가지고 ether라고 하는 것이고. 그 디아블로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거기서 이제 아이템들 중에서 똑같은 갑옷이나 뭐 이런 것도 거기서 이시리얼 특성이 들어간 것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시리얼 갑옷을 입으면 이게 약간 좀 투명해 보입니다. 지극히 가볍고 여린 진동수가 높은 상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예, 단어 공부 차원에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Most of the ancient philosophies teach that life descended onto the physical planet from some sphere of superphysical energy, which encloses the physical planet. 자, 대부분의 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체, 육신을 가진 이 생명체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초물질적 에너지가 지구로 하강하여 탄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에테르체가 어떤 그 4대 원소로 구성된 어떤 것을과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전통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Curiously enough, this old opinion survives, and recent stratosphere explorations have discovered living spores in the stratosphere. 자, 이게 이제 1940년대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그 옛날 그 대부분 고대인들이 얘기했었던 이러한 그 개념이 20세기에도 어느 정도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과학 기술로 stratosphere explorations 이게 그 성층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층권을 이렇게 탐사해 본 결과 living spores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성층권에 어떤 살아있는 포자를 발견했다. 이것의 정체가 과학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구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포자들이 지구의 에테르체에서 나온 생명의 씨앗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과학계에서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A number of scientist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pace may contain these spores, which, like drops of condensing water, represent seed lives oozed out of the etheric body of the earth. 자, 그러니까 그 아주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의 생각이 말하자면 20세기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계에서 아직 더 뒤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서. 어쨌든 살아있는 포자,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에테르인 거죠. 예. 그리고 이 포자들이 지구의 에테르, 지구의 그 실제 그 땅덩어리 말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이 있다라고 했죠. 인간도 여러 가지 이제 겹이 있듯이 그 지구도 그 여러 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겹이 있거든요. 지구란 딱딱한 그 실제 물질적 지구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구도 원래 에테르체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체에서 나온 이런 수많은 그 살아있는 포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too soon to say what will be the final opinions of scientists upon this matter, but it is also entirely too soon to declare the ancient philosophers to be wrong. 자,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살아있는 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도 지금은 간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그 고대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이 그 사색을 통해서 이들이 내렸던 그런 결론이 맞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Bamy, the German mystic, describes the celestial atom who dwelt not upon the earth but in the heavens, a term which may infer this etheric diffusion. 자,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에 따르면 아마 이 사람이 17, 18세기 뭐 그때 사람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아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celestial atom은 이 천상의 아담이라는 것은 존재는 지구가 아니라 하늘에 거주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이 천상의 아담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아담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기 이전의 아담, 즉 프리 아다믹 맨을 말하는 거죠. 그 이 천상의 오리지널 아담의 인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담은 지구가 아니라 하늘, 다시 말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의 바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지금 이 얘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과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란 얘기죠. Certainly, the ancients believed that even the process of incarnation infers the descent of the superphysical principles of man from a humid sphere outside of the earth. 자, 이 비교적 근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 베메뿐만 아니라 옛날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도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구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습기의 슈퍼 피지컬 상태, 다시 말해서 에테르의 바다, 그 상태에서 피지컬 상태로 하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피타고라스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지구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저기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그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별자리를 거치고 그 7행성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행성들의 속성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부여받으면서 마치 이제 새로운 옷을 걸치듯이 그러고선 최종적으로 이제 지구상에 태어난다.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었거든요. 피타고라스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온 곳은 무엇이냐? 인간의 말하자면 영혼 그리고 또는 에테르체, 이것은 하늘에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슈퍼 피지컬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초물리적 상태,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물질계로 이렇게 서서히 하강을 하면서 피지컬 상태로 하강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is humidity is described by the old mythologists as a river which divides the earth from the outer universe.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습기가 있는 그 구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슈퍼 피지컬 상태, 즉 저기 그 지구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태어나기 이전에 대기하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태어나기 위한 목적지는 일단 지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선 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그 강을 통과해야 된다. 고대인들은 이 습한 영역을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러니까 이승은 결국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피지컬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고, 이 저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승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여기서 슈퍼 피지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둘을 갈라놓는 강이 있다. To the pagans, this river was the Styx, and to the Christians, it is the Jordan, with its host of the redeemed gathered upon the distant shore. 그 이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그 고대 전통에서는 이 강을 스틱스 강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스틱스 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승을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데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에 강 중에 하나가 이름이 스틱스죠. 그래서 뭐 스틱스 강에 대고 뭐 맹세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 강을 요르단 강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 강을 우리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건너편 강가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뭐 영화나 미드 같은 데 봐도 어떤 사람이 뭐 이제 그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에 어떤 막 꿈 같은 걸 꾸는데 어떤 자기가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게 이제 배가 이제 그 해안가에 이제 도착하려고 할 때 그 해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먼저 돌아가신 뭐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 피지컬과 슈퍼 피지컬을 가르는 그런 경계 구역이라는 거죠. The Greek poets wrote of the herds of souls floating in the mist, which divides the world of the living from the world of the dead. 그리스 음유 시인들은 이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그 습한 안개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유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개. 여기서 말하는 게 안개가 꼭 물은 아니에요. 그 물로 생각하면 가장 편하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물이 아니다. 그 에테르죠. 에테르의 바다, 에테르의 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유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노래를 했나 보죠.
By the world of the living is simply meant the physical plane, and by the world of the dead, the superphysical, subjective universe. Although in fact the opposite would be more nearly true. 자, 여기서 이렇게 이승, 저승, 그리고 영어로는 world of the dead, world of the liv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소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물질, 피지컬 스테이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승은 그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인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물질 세상.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산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그것이 말하자면 초물질 세상, 슈퍼 피지컬 월드이고, 그 이승은 피지컬 월드인 거죠. 자, 하지만 맨리피오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그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반대가 더 사실이다. 이 초물질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상태고, 그 이승은 그 물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 이미지를 몇 개 구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스틱스 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하데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저승을 그리스 신화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스틱스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틱스 강을 지키는 그 뱃사공 카론이죠. 그리고 이제 카론에게 뭐 동전을 이렇게 뭐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야지 그 강을 넘어서 이제 태워준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유영을 하고 있죠. 이 강을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이제 유사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그 전통에서,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의식인 엘레세우스 제전을 이제 형상화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왼쪽에 어떤 할아버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벌거벗은 이제 젊은 남자처럼 보이죠.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입문자죠. 엘레세우스 제전의 의식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 자, 그래서 어떤 낭떠러지에 서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낭떠러지 밑에는 뭐 이게 굉장히 무슨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혼의 바다예요. 영혼들의 바다. 이쪽이 이승인 거고, 이 오른쪽이 저승인 거죠.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영혼들이 이렇게 유영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럼 오른쪽에 이 사람 왕은 누구일까요? 이제 저승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러니까 하데스죠, 하데스. 네. 그리고 아마 여기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하데스가 납치해온 페르세포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승과 저승의 개념. 이 이승이라는 것은 피지컬 월드다. 그리고 저승이라는 것은 슈퍼 피지컬 월드다. 우리가 이제 저승에 갔다가 이제 다시 또 환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이승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강을 또 건너야 되고, 그랬을 때 에테르체룸 있다가 다시 또 그 물질적인 생명체와 또 결합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프리 아다믹 맨, 아담 이전의 인간, 뭐 그 창세기 1장 20몇 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거는 지금 이 저승, 그 슈퍼 피지컬 스테이트에서 인간의 원형을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아직은 이 물질 세상으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biblical story, man dwelt in a paradisiacal sphere before his fall into the mystery of generation.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인간이 어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어떤 그 낙원, 지상 낙원, paradisiacal sphere, 어떤 그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mystery of generation. 이게 뭐냐면은 제너레이션, 생성의 미스터리에 빠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 생성의 미스터리라는 것이 뭐냐? 이 생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 생성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자,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슈퍼 피지컬 상태. 그 에테르체 상태에서 순수한 영적 존재로 존재했었다가 물질계로 내려와서 이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네. 인간이 생성의 미스터리에 빠지기 전에는 낙원의 영역에 거주했었다. 이 생성의 미스터리는 육신을 갖게 되는 것.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전 상태에는 슈퍼피지컬 스테이트 또는 그 저승,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저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저승이 사실은 낙원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원 또는 뭐 에덴 동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영어로는 Garden of Ede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패러다이스인 거고. This paradisiacal sphere is called a garden and has been variously located by religious enthusiasts upon almost every part of the Earth's surface. 자, 그래서 이 지상 낙원을 이제 정원 또는 동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종교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주장이 있었는데 Eden is not, however, on the Earth's surface, but above it, more correctly, in the higher etheric element which encloses the Earth in a globe of translucent energy. 자,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 그 에테르의 바다에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아니라 프리 아담믹 맨이 거주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테르 영적 존재, 그 에테르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지구에는 없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그때 비로소 육신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쫓겨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The four rivers are the four streams of ether or energy which sustain the four kingdoms of the physical world: mineral, vegetable, animal, and human.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설명을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티그리스 강이니 유프라테스 강이니 또 나머지 2개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4개의 강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심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상의 어떤 물리적인 지역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진짜 4개의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매니표 씨가 얘기하듯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저기 지구 그 영적 세상에 있는 곳이고 지구 밖에 여기에서 나온 4개의 강이라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거주하는 크게 봤을 때 4종의 생명체,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을 지탱시키는 4가지 에너지의 강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 광물, 식물, 동물, 인간에게 진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제5원소다. 제5원소들이 이렇게 계속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무의식적으로 계속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겁니다. 예.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Man physically is nourished by the vital ethers of nature. 네, 여기 나오죠. 오늘날의 인간은 말 그대로 이 에테르라는 제5원소가 제공하는 그 생명력, 그것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오늘날의 인간은 여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 에테르를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만약에 이 에테르가 없으면 우리 몸이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4대 원소로 딱 분리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se ethers now work through him, but in pre-Adamic times he possessed no physical body, and these ethers formed an etheric body. 자, 오늘날의 인간은 이처럼 에테르를 말하자면 식량처럼 이렇게 먹고 살아가지만 아담 이전의 시절에는 그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테르로 구성된 에테르체로 되어 있었다. 순수하게 에테르로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 원소가 아니라 제5원소로만 구성된 어떤 존재였다. 프리아다믹 맨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4대 원소와 결합을 하면서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7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In the midst of Eden was a small area which was turned paradise. 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는 이제 또 파라다이스라는 구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큰 전체가 중에서 이거 자체도 지상 낙원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운데 조그만 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렀다. The ancients believed this to represent approximately the north polar area of the etheric globe, which, like the physical globe, possessed polarity. 자, 이제 고대인들은 그렇다면 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 패러다이스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지구의 에테르체도 이렇게 동그랄 거 아닙니까? 에테르 구체. 그 에테르 구체 중에서도 북극 쪽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etheric globe의 북극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진짜 북극 말고 그 북극에서 이제 한참 올라가면 있는 뭐 그런 영역이겠죠. 네, 에테르체는 지구의 에테르체는 지구 밖에 있으니까. The study of cell life shows that impregnated cells develop first from their north polar caps, and the same is true of planets and all of the cosmic planes.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막 세포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뭐 생물학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도 이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것도 impregnate 어떤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포라는 것에도 이렇게 지구 여기 지금 왼쪽 먼저 보겠어요. 왼쪽 보면 이제 지구 물리적인 지구가 있는데 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듯이 세포 주위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가 그 세포 하나의 세포 자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장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시작되는 부분이 그 세포 말하자면 세포의 북극에 해당되는 그 윗부분이라는 얘기죠. 세포도 이처럼 그 북극에 해당되는 그쪽 영역부터 이렇게 성장이 시작되고 그 지금 보니까 행성과 천체들 역시 이 구역부터 발달이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뭐 그 행성에다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지구가 처음 탄생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땅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구의 성장의 시작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극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뭐 자연의 법칙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행성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The first connection between the etheric plane and the physical plane was polar. Therefore, physical life moving downward from the etheric state flowed particularly to the poles, which were the first parts of the physical Earth's surface to crystallize.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에테르체를 가진 존재가 물질 존재로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두 영역이 만나야 되는데요. 그 두 영역이 만나는 곳, 에테르 영역과 물질 영역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북극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과 물질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자, 그러니까 그 프리 아다믹 맨이 이제 지구에 착륙할 때 말하자면 이 북극 그쪽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말하자면 물질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에테르 상태에서 물질계로 내려오는 최초의 물질적 생명체는 처음에 북극에 착륙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지질학적으로 봐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결정화된 구역. 이 뜨거운 용암 덩어리와 같았던 지구가 가장 먼저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한 그 지금처럼 이제 땅덩어리가 된 가장 땅덩어리로 변한 그 부분이 이제 북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지금처럼 단단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점은 항상 이제 북쪽이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그 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신성시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이 페이지 재미없죠. 저도 이제 100%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모든 생명체의 출현은 이 북쪽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 북극 어떤 그 모든 이제 천체마다 이제 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극이랑 남극. 근데 북극 쪽에서 시작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세포, 그 지구보다 훨씬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도 이 북쪽부터 이제 발달이 시작되듯이, 예.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생명체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It is therefore stated that in ancient times, millions of years ago, the gods brought the seeds or germs of life first to the Earth polar cap. 자, 그래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수백만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신들이 생명의 씨앗을 지구의 북극 쪽, 오늘날 이제 북극이라 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 처음에 이제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존재들이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기 위한 입구,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The descent of the gods is described in Genesis chapter 6 verse 2, where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and took unto themselves wives. 자,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다. 자,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신들, 여기서 신들, 스피릿, 아까 그 프리 아다믹 맨과 같은 그런 상태, 양의 원칙, 그 신들이 물질과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물질, 음의 원칙, 그 말 그대로 물질.
그 장면이 창세기 6장 2절에 묘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의 표면이 이제 서서히 식어가면서 원소들이 해방되고 육신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에 태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지구가 이제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자 이제 생명체들이 어떤 그 말 그대로 이제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 심지어 인간과 같은 그런 것도 생겨납니다. 뭐 인간은 뭐라 그러죠? 그 영장류, 그 두 발로 걷고 뭐 지금 오늘날 인간과 비슷한.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틀이 좀 말하자면 생명체 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동물의 이제 틀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에 그 프리 아다믹 맨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런 존재들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아담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다, 아내로 삼는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상에 출현한 그 최초의 동물들은 말하자면은 아직 영혼이 부여되지 않고 그냥 4대 원소로만 구성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 어떤 말하자면 영혼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영혼을 말하자면은 그 가둘 수 있는, 가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준비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영혼들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몸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종의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이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뭐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말이죠. 준비가 된 후에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에테르의 바다에 있었던 그 제오 원소가 지구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se elements, moved by the will of the gods, gradually assumed forms and patterns, even as the impregnated cell gradually builds an organism capable of sustaining individual intelligent existence. 자,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지구에 속박되어 있었던 원소들, 4대 원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해방됨에 따라서, 그쵸. 처음에 이제 불덩어리만 있다가, 물론 이제 뭐 용암 같은 거니까 거기 이제 물의 성분도 있고, 흙의 성분도 있고, 공기의 성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됨에 따라서 신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적 형상과 패턴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들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엘로힘을 말하는 거고, 이제 자연계의 힘이라는 거죠. 자, 이게 수백만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구에 이제 뚜렷하게 흙, 물, 뭐 공기, 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이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을 이제 빚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산도 생겨나고 뭐 바다도 생겨나고 등등등.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생명체들의 그 모양새 형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생명체들이 어떤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영혼과 물질의 결합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대충 제가 진도를 봐서 오늘 이 정도에서 끊을까 하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느라 제가 또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요. 내일 다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좀 제가 지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